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복지,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팬데믹 시대, 앞으로 이제 5년에 한 번씩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업과 프로그램들은 과연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어떠한 철학을 띠고 있는가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요, 이 미시적 개념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미시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주의적, 말 그대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 그 사람들에게 해결 위주의 사업, 해결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서 작성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임파워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파워먼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근데 이것이 형식적인 임파워먼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가 임파워먼트가 안 되는데 우리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건 임파워먼트가 되는 거다라고 믿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형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우리 클라이언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됐을까요? 그런 면보다는 오히려 좀 복지 의존적인 방향으로 좀 가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앞으로 이제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본말 전도. 본말 전도는 뭐냐? 앞과 끝이 바뀌었다라는 게 본말 전도고요. 그 다음에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그리고 철학이 부재했던 이 이전, 즉 지금 우리가 거론하기 이전의 모습들을 반성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공되는 사업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죠. 내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중심보다는 실무자 중심, 그 담당자,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조금 시대였죠. 그죠? 보조금 시대였습니다. 보조금 시대다 보니까 뭘 내야 돼요? 성과나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가 되고 표리가 부동이 되고 철학도 부재할 수밖에 없었죠. 왜? 누구의 철학이에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운영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체계들 자체에 대한 어떤 철학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모사업 위주였죠. 제한사업과 공모사업은 좀 달라요. 공모사업 위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자율적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철학을 반영해서, 클라이언트 욕구와 철학을 반영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우리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지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 욕구와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클라이언트 욕구는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뭐냐? 누구의 욕구이고 누구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사회복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람직한 사업 방향은 어떤 걸까요? 제가 제시를 좀 해보면요. 요새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뭐 구해줘 홈즈라든가 뭐 이런 그 부동산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40%가 넘다가 보니까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 욜로, 그죠? 욜로. 이제 조금 오래된 말이 돼버렸어요.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시대상을 반영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일정 정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활동을 반영한 참여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 미시적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이어서 거시적이라고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죠. 거시적이라는 건요, 정책을 누가 변화시켜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아니면은 뭐 정부 당국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이 정책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개인이 이건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책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됐을 때 대통령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질책을 하고 이것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다? 예,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다 기록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꿔서 이런 정책들을 활용해야 됩니다라는 것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사회복지사들만 외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받은 지역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들도 계속 외쳐서 우리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정책 이런 것들도 국가정책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형태 안에서 뭐 전화번호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사회복지 영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사회복지 비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떤 분이 만든 거를 차용해 왔는데 그게 아주 널리 쓰이잖아요.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쓰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만들 때 그냥 1년 동안 이거 진행할 거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그것이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현장성, 현실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양, 사업의 양이 많은 것보다 어떤 한 가지 사업에 초점을 두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팬데믹 시대가 5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도 끌어올 줄 알아야 되고 또 보조금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갑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를 조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